사실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자 1번부터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보시면은요, on, from, with, upon 다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게 사실 가장 짜증난다라는 거. 해서 요 81조의 내용은 뭐예요? 81조는 계약 해제 시에 각 당사자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 중요한 거 뭐예요? 81조는 계약 해제 시에 양 당사자는 뭐? 양 당사자는 모든 의무로부터 해방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81조의 포인트는 뭐다? 그러한 의무 중에서도 제외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외되는 거 뭐예요? 손해배상. 그리고 분쟁 해결. 마지막으로 계약 해제 관련 의무라고 3가지 적어주세요. 해서 계약 해제를 하게 되면 양 당사자는 물론 모든 의무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렇지만 손해배상, 분쟁 해결, 그리고 어떤 계약 해제 관련 의무는 거기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체크해 주셔야겠고요. 또한 계약 해제를 하게 됐을 때 이미 내가 대금 지급을 일부 했어요. 이미 내가 물품 일부를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환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 크게 2가지 내용 얘기하고 있죠. 자, 반환을 해야 하고 만약에 매도인 매수인이 얘도 돌려주고 나도 돌려줄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동시 이행해야 한다까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81조. 자, 해서 이런 내용 기억하고 우리 바로 지문 보시면은요. 자, 한번 첫 번째 문장에서 끊어볼게요. 그래서 avoidance of the contract, 계약의 해제는 뭐한다? 양 당사자를 모든 의무로부터 해방시킨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근데 뒤에 subject to, 어떤 CIS의 문장에서 subject to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해석한다? 뒤에 거를 제외하고 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해서 제외합니다. 뭘 제외해요? Any damages, 손해배상을 제외하고 모든 의무로부터 해방한다 라고 해서 첫 번째 손해배상을 예외로 한다 나오고 있죠. 또한 두 번째 문장은요, does not affect 체크해주세요. does not affect, 해제는요 또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settlement of the dispute, 분쟁 해결이나 아니면은요 계약 해제에 따른 어떠한 당사자들의 right나 obligation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체크해 주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당사자들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either wholly or in part 체크해 주세요. either wholly or in part. 뭐예요? 부분만 이행했어도 되고 전체 이행했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반환은 어떤 경우에든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바꿔 나올 수도 있다? only wholly, 전체에 대해서만 이행한 경우에만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이건 틀린 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either wholly or in part라는 거고요. 그렇게 일부든 전부든 일부 이행을 했으면 뭐 할 수 있다? claim restitution. 뭐예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반환을 양 당사자가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마지막 concurrently 체크해 주세요. 동시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한꺼번에 이행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가장 빠르게 찾아낼 수 있을 법한 문장을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찾아낼 수 있을 법한 거는요, 제가 보기에 3번째 빈칸입니다. 3번째 빈칸. 해서 claim, restitution, blank, the other party라고 돼 있죠. 뭐를? 반환을 상대방으로부터 청구한다라는 의미에서 누구로부터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 뭐예요? from이 일단 여기에 들어가겠죠? 해가지고 우리 1번, 3번, 5번으로 먼저 좁혀놓도록 할게요. 1번, 3번, 5번. 자, 그런 다음에 뒤에 문장으로 바로 가서요. 뒤에 빈칸에는 이제 from으로 좁혀낸 상황에선 under 혹은 from 둘 중 하나가 답이 되겠죠. 자, 근데 어떤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이라는 말을 쓸 때는요, pay under contract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pay under contract 해서 답은 1번 혹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다시 첫 번째 빈칸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첫 번째 빈칸은 뭐예요? 뒤에 settlement of disputes, 뭐 분쟁 해결을
위한 provision of the contract. 뭐예요? 계약 조항. 분쟁 해결을 위한 계약 조항이라는 의미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for, FOR가 들어가게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법 문제는 그냥 나 진짜 자신 없어. 그러시면 스킵하고 넘어가세요. 근데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거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겠습니다. 해가지고 첫 번째 문장 분쟁 해결을 위한 조항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upon이란 단어 뭐예요? 계약의 해제와 관련한 계약 해제에 의한 결과다 라는 의미에서 upon이란 단어가 들어가야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요거를 먼저 골라냈어야 했다. claim restitution from 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했었고 마지막 paid under the contract다 라는 거. 그래서 요거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 기출문제 나온 단어 위주로만 챙겨주세요. 챙겨주시고 내가 만약 정말 자신 없다 스킵하시고요. 풀 수 있는 분들은 요거 같이 수거처럼 외워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